파트너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김지상과 최사라는 이제 전면전으로 돌입을 했네요.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김지상은 합의를 하려고 차은경을 떠보았었죠. 하지만 씨알도 안 먹힌다는 걸 알게 된 김지상은 다른 논리를 펴서 맞불 작전으로 전력을 재정비한 것으로 보이네요. 사실 이혼을 할 때 합의가 아닌 소송으로 가게 되면 세상의 쓴맛이라는 쓴맛은 다 본다고들 하는데요. 그래서 가급적 소송전으로 가는 건 변호사들도 추천하지 않는다고들 하죠. 소송으로 진입하게 되면 일거수일투족, 한 몸인 것처럼 맞부터 생활했던 부부였기 때문에 별별 이야기들이 다 쏟아져 나오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엔 이겨도 이긴 게 아니라 온통 상처투성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유리 변호사도 김지상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차라리 협상을 해서 합의 이혼으로 가는 게 낫지 않냐고 차은경에게 했던 거죠. 하지만 차은경의 입장은 달랐네요. 차은경은 처음부터 김지상과 최사라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걸 수집할 때 이혼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했죠. 혹시나 김지상이 이혼을 요구할 때 그 방비책으로 모든 자료를 수집했던 거라고 했었네요.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김지상의 이혼 요구를 입막음할 생각으로 하나하나 모아둔 자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김지상은 전혀 다르게 반응했었죠. 이게 뭐야? 무슨 짓을 한 거야? 별별 짓 다 하고 다녀놓고 더구나 그런 걸 눈치채지 못하면 정말 바보가 아닐까 싶을 만큼 할 짓 안 할 짓 다 해놓고는 차은경이 준비한 자료를 보내니까 김지상은 자신이 한술 더 떠서 난리를 했었네요. 무슨 짓을 한 거냐니 누가 그 말만 들었으면 차은경이 바람을 핀 게 아닌가 싶었을 텐데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김지상이 물었네요. 아니 그렇게 진하게 바람을 피우다 걸려놓고 무슨 짓이냐고 묻질 않나. 거기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고 묻는다는 게 아직도 부부 사이가 미개지에 불과한 현대 조선판 부부 생활을 그대로 보는 것 같네요. 니들 언제부터 그랬던 거야? 묻는다면 그 대사는 차은경의 것이어야 하는데 말이죠.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해놓고 언제부터 알았냐는 질문을 김지상이 하고 있으니 너무도 기가 막혔네요. 그래서 아마도 아주 기가 막힌 반격이 있을 거라 한편 생각을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최사라 역시 상간여소송장을 받아놓고도 아주 뻔뻔스럽게 차은경에게 물었죠. 자신을 왜 실장이라고 안 불러주냐고 말이죠. 그게 남의 남편 훔친 여자가 할 말인가요? 이 머리 나쁜 한 쌍의 돌머리들은 위기를 벗어나고자 아주 신박한 아이템을 만들었네요. 자신들처럼 차은경에게 똑같은 제목을 가져다 씌우는 것이었던 건데요. 그게 가능할까요? 어쨌든 김지상은 반격의 공을 던졌습니다. 김지장은 차은경을 비하하면서 이번 이혼 문제도 쪼르르 정우진인가 물었었는데요. 즉각적으로 이 말이 나왔던 것을 미루어 볼 때 오피스 허즈번드라는 말을 들고 나오리라 조금은 짐작을 했어야 했는데요. 사실 김지상이 말을 했듯이 정우진과 차은경이 아주 친한 건 사실입니다. 정우진은 차은경보다 2살 아래인 후배인데요. 현재 41세의 나이로 대정 로펌의 이혼이팀 파트너 변호사인 정우진은 차은경의 오랜 후배이자 동료 변호사입니다. 처음 정우진은 1년차 변호사 시절 차은경을 사수로 만났었죠. 냉철하며 직설적인 자신과 다른 성향의 차은경에게 변호사로서 많은 걸 배워왔던 건데요. 두 사람은 민사팀 내에서 부수적으로 처리하던 이혼 사건을 키워 지금은 이혼만 독자적으로 다루는 팀을 만든 레전드 변호사가 된 거죠. 부드럽고 진중한 성향으로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세심한 시선으로 서포트하면서 항상 다정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인데요. 대정로펌의 대표인 오대규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여러 갈등을 중재해내는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런 성격 때문에 차은경에겐 선배 같은 후배로 가장 가까운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데요. 더구나 지금 그토록 단단했던 차은경이 남편 김지상의 배신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자 인간적인 차원에서 차은경에 대해 걱정이 많은데요.
이런 걸 모르지 않는 김지상은 한번 당해보라는 듯이 차은경과 정우진을 엮어 진흙탕 싸움을 만들었네요. 어차피 차은경은 유명한 인플루언서에다 유명 방송인인 변호사라서 같은 나쁜 짓이라 해도 데미지는 차은경이 더 클 거라는 얄팍한 계산에서인데요. 물론 지금은 그런 루머에 휩싸여 가장 세게 돌을 맞게 될지 모르지만 머자나 시원하게 풀리게 되는 이야기가 펼쳐질 텐데요. 지금 한유리와 전은호가 출장을 간 것도 위기에 빠진 차은경을 구하는데 큰 힘이 되는 일과 연관이 있는데요. 차은경은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서 한유리에게 말했었죠. 우리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이혼쇼를 보여주자. 어차피 법정재판이나 언론재판이나 다 증거에 사실관계 끼워 맞추는 쇼 아니냐고 말이죠.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건 쇼는 쇼지만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인데요. 지금 김지상과 최사라가 차은경과 정우진에게 만들어낸 모함은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여기에 완벽한 키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풀려갈지 어듬더듬 코끼리 발만지듯 더듬어가는 우리의 한유리 변호사가 진짜 중요한 한 칼을 어떻게 선을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구파트너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한 줄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구파트너가 시청자들을 또 한 번 놀라게 했다. 이번에는 불륜, 2집 살림 등으로 방송 날짜가 멀어져 방송이 무산됐지만 모든 일의 중심에는 자녀 양육권 분쟁이 있었다. 첫 번째 테스트부터 스토리가 흥미진진했고 진행 속도도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 현재 상황을 보면 은정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인 것 같다. 진상 변호사가 먼저 한 말은 지금까지 아버지가 키웠으니 앞으로도 키우는 게 맞다는 것이다.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것은 단순히 아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기 위해 돈을 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오믈렛은 아마 엄마가 준 돈으로 이모가 만들어준 것 같다. 이모는 자원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이는 어린 소녀처럼 대우받게 된다. 그런데 예고편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다. 진상은 제이를 데리고 앞으로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자고 제안했다. 복도는 비교적 좁아 보이고 복도를 지나면 바로 싱크대가 보이는데 제이의 기준으로는 이 집은 아주 작은 집이다. 현재 은경이 살고 있는 궁전 같은 2층 집에 비하면 이 작은 집은 제이에게 극도로 비좁고 불편한 공간이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가 많이 드는 2층 집에 혼자 살고 있는 제이에게 이 새 집은 낯설고 작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제이의 표정은 전혀 좋지 않았다. 와, 나 이제 아빠랑 단둘이 산다. 대신 여기 사시나요? 라는 댓글이 달렸다. 제이의 눈에는 이 작은 집이 전혀 만족스럽지 않아 보였다. 지금 은정이 간지러운 이유는 엄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엄마에 대한 실망감과 엄마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어서이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의 돈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왜 어머니의 돈을 싫어합니까? 전국에 알려진 스타 변호사인 어머니를 떠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돈 없는 부모를 싫어합니다. 그 아이가 바보가 아닌 한 지금까지 누렸던 삶을 즐기기 위해 누가 헌신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불평을 해도 아이는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사물을 더 빨리 인식합니다. 좋아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바뀌었다면, 아버지가 작은 집에서 혼자 당신을 키웠다면, 아빠 고마워요 라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라는 이제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제이와 비공개로 만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은영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만 우리가 보았고 추측할 수 있듯이 사라가 원하는 것은 제이를 데려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셋은 함께 살 수 있어요. 마치 작은 차 같아요. 두려워서 그것과 함께 살고 싶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전초 기지를 인수하여 그곳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이 역시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라가 제이를 데리고 가고 싶지 않다면 지상도 진상도 참을 수 없었다. 어떤 남자가 그걸 참을까요? 결국 은영에게는 심각한 법적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부부가 캠핑을 간 것을 기억하시나요?
미성년자는 양육권 유무에 관계없이 강제로 인도될 수 없다고 합니다. 진상은 양육권을 얻는 것이 본질적으로 지는 싸움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구파트너가 또 한 번 시청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다. 특히 양육권 분쟁을 중심으로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 전개가 눈을 뗄 수 없게 만든다. 진상 변호사의 강력한 주장과 함께 은정이 앞으로 재판에서 어떤 전략을 사용할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1심 재판에서 진상 변호사는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요구하며 은정에게 불리한 상황을 조성했다. 진상 변호사의 첫 번째 발언은 아버지가 아이를 계속 키워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경제적 지원도 아이를 키우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은 무시됐다. 은정님의 경제적 지원 덕분에 제이 씨는 지금까지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고편 속 진상이 제이와 함께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안겼고 제이의 불만스러운 표정에는 그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금 제이가 엄마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엄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엄마의 사랑을 그리워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부모의 재정적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신들이 즐기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제이도 엄마의 헌신을 알고 있었고 지금 그녀가 불평하는 것은 그저 어린애 장난일 뿐이었다. 사라는 제이와의 만남을 통해 은영을 자극하지만 진정한 가정을 이루려는 의도는 없다. 결국 이 상황은 은영과 진상의 치열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라가 제이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면 진상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전 캠핑 커플의 바람 피우는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자녀 양육권을 얻는 것이 항상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은 이 사실을 빨리 인식하고 아이의 행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영화 구파트너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